선배 결국 트럼프가 또 됐어요. 네, 진짜 예상을 깨고 완승을 딱 거뒀더라고요. 불리할 거라고 예상했던 뭐 유색인종이라든가 젊은 지지층에서 생각보다 표를 많이 받으면서 완벽한 깔끔한 승리를 거뒀어요. 거기다가 뭐 의회도 공화당이 이제 분위기 보면은 그럴 것 같은데, 그러면 진짜 트럼프 시즌2가 진짜 거의 걸림돌 없이 진짜 지난 임기에 하지 못했던 것들 진짜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좀 흥미로운 게, 미국 최고령 대통령인 트럼프하고 최연소 부통령인 벤스가 한 팀이 됐기 때문에 그 둘의 조합에서 나오는 약간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사실 비등비등하게 나오거나 해리스가 더 우세하다고 하는 데도 많았잖아요. 사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게 부족했죠. 해리스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후보에 올라간 거잖아요. 자기의 뭐 정치적인 자산이라든가 그런 스토리를 풀어낼 시간도 되게 부족했고, 지지 기반을 많이 구축하기도 좀 네트워크가 한계가 있었고. 전 세계적으로 사실 PC에 대한 반감이 조금 크잖아요. 그럼 해리스가 좀 실패한 데에는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?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게, 이번 미국 대선이 지난 한국 대선이랑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게, 트럼프 쪽에서 이 20대 초반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. 이대남? 네. 사실은 미국이 한국보다 되게 보수적인 사회예요.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던 계층들의 표심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좀 분명하게 나타난 게 아닌가. 여기에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도 많이 기여를 했고, 지금 거의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영혼의 듀오잖아요. 테슬라는 지금 상황에선 거의 국영기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머스크가 뭐 워낙 트럼프랑 친해서 그런지 정계 입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사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서 들어간 측면이 크기 때문에, 자기의 경영, 또 자기의 지분, 부 이런 걸 포기하고서 미국 정부에서 역할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테슬라는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? 아무래도 트럼프 들어서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유리한 정책을 막 펼치고, 또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직접 자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에 많이 유리해지겠죠. 그럼 삼전은요? 삼전도 HBM만 잘 살아나면. 근데 그거 살아날 수 있는 거 맞아요? 트럼프 된 게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. 일단은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 미국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한테는 불리하죠. 특히 한국은 수출을 미국에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불리함이 있는 거고. 바이든 정부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. 일단 바이든 정부가 기업들한테 친화적이지가 않았죠. 정부 차원에서 막은 게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기업들의 인수합병도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고, 또 규제가 완화돼서 신사업 진출이나 뭐 회사의 몸집을 키우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활발해질 수 있고,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기업들한테는 트럼프 정부가 좀 유리한 측면이 많을 거예요. 미국 기업이라든지 미국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일단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건 물론이고, 관세 같은 걸 올려서 세금이 충당이 되니까 법인세를 많이 낮춰주겠다라고 했어요. 그럼 자연히 이제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니까 그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, 그걸 뭐 배당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서 미국 기업들의 주가는 좀 오르기 시작하겠죠. 전 세계적으로는 안 좋은데 미국한테는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, 또 이게 세계적인 게 경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관세를 올린다라는 게 진짜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, 그러니까 무역이라든가 뭐 각 국가 간의 외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질서를 재편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불확실성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안해지는 상황이죠. 트럼프는 일단은 친이스라엘파인 거죠. 그렇죠.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이 깽판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. 트럼프가 앞세고 있는 게 우리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걸 좀 줄이고 개입을 줄여야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, 아무래도 그런 중동 내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범위가 커지고 더 세지지 않을까. 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중국의 대만 침공 이런 것도 뭐 반도체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. 그럼 석유값 올라가고 반도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러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진짜 참 치명타를 어떻게 보면 맞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이제 한국이 수입하는 것들은 비싸지고 한국이 수출하는 것들은 뭐 관세가 붙어지거나 이래서 좀 더 수출을 하기 어려워지고. 결국 미래를 그때는 몰랐지만 트럼프의 그 피격당했을 때 그 사진이 있잖아요. 그건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어떤 사진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사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 연설에서 신이 그때 나를 살려준 건 이유가 있었다. 이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. 이렇게 하면서 진짜 멋있게 그거를 완전히 결론을 딱 지었어요. 그 신이 트럼프를 살려준 게 아니라 그 총알이 트럼프를 살려준 것 같은데. 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. 아니 사실상 그 암살범이 당선시켜준 거 아니에요?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암살범에 대한 뭐 어차피 우리나라도 아닌데요 뭐.
우리나라 큰일 나요. 그리고